2020년 9월 25일 금요일 낮 12시 10분을 조금 지났습니다. 금방 지났습니다. 뭐 개인 그 영상 기록을 남겨봅니다. 이거는 뭐 남한테 보여줄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남한테 한 번씩 또 공개를 해요 하고, 그러나 보면 이제 내가 나의 소중한 그 어떤 그 의식의 흐름을 나중에 한번 그 좀 두고 보려고 이렇게 기록을 남겨봅니다. 특히 그 원래 작년 2017년, 2018년, 2019년, 2020년, 2021년, 2022년, 그러니까 뭐 간주로 말하면 2016년이 병신인데, 병신 다음에 정유 2017년, 그 다음에 2018년 무술, 2019년 기해, 2020년 올해 경자, 2021년 신축, 2022년 이민, 2023년 개묘. 병신부터 개묘까지면은 33번째부터 40번째 이민 개묘까지 하면은 40번째 그 간지, 즉 2016년부터 2023년 요 기간은 굉장히 뭐 중요한 기간입니다. 특히 올해, 내년, 후내년 요 3년은 특히 거기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어요. 2020년 경자, 2021년 신축, 2022년 이민년, 요 간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 뒤로부터는 이제 평탄하니까, 물론 뭐 어느 해든지 간에 다 중요하지 않는 그런 날이나 그런 해가 없지만은, 그러나 전 인류 역사, 세계 인류 역사로 볼 때에 작년, 올해, 내년, 후내년 2019, 2020, 2021, 2022는 굉장히 그 소중한 해다,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 영상 기록을 남겨보는데 서론이 길었습니다. 항상 내 말은 그 얼마 전이죠. 그 뭐 정확한 날짜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금년 초인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. 그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아마 그 재래시장을 한번 방문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경기가 좀 안 좋지 않습니까? 근데 그 어느 시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제 가니까 그 재래시장에 있는 그 장사하시는 분이죠. 그분에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뭐 물었는가 봐요. 요즘 경기가 어떻습니까? 이러면은 그분 답변이 거지 같습니다,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봐요. 그러니까 좀 실제 뭐 솔직한 표현이죠.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했다 해가지고 문바라 그러나? 참네, 말도 참 고운 말을 쓰지 문바가 뭐고. 아이고,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 뭐 이렇게 하면 오죽이나 좋나. 문바 뭐 또 대깨문 뭐 아이고, 이런 건 내 번역하기도 좀 그 살벌한 그런 말이잖아요. 내 차마 그 번역을 아는 사람은 알기 때문에 내가 차마 내 입으로 그런 말을 못 하겠습니다. 그 대깨문, 문바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,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어떤 그 뭐 그런 국민들이 있죠. 그런 분들이 말이야, 뭐 댓글을 뭐 아주 그 악성 댓글을 달았는가 봐요. 나는 뭐 댓글 자체를 잘 보지도 않고 무시해 버리지. 왜? 인류 전체가 하나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아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. 그와 나와 천지가 하나다, 이런 의미에서 문제를 본다, 이렇게 이해를 잘하세요. 일체진중 암시반이고 일체진중 영영시고 무량원급적 일념이고 일념적시 무량급이고 말이야. 구세십세 호상적 인불잘남 격별성, 뭐 초발심시병정가 뭐 이런 거, 그런 의상 스님의 화엄 일성 법계도에서 노는 말이니까 이해를 잘하세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온 천지 모든 그것을 먼지로 보기 때문에 그 댓글에 신경을 안 쓰지만은, 그러나 어떤 분들은 댓글에 신경을 써요. 그래가지고 유산을 하신 분도 있어요. 신경을 써가지고. 어떤 분은 또 자살한 사람도 있고. 아이고, 그것도 이체 무시해버리면 되는데 왜 그런데
임신을 좀 어렵게 해가지고 말이야 그 유산까지 해버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. 그리고 아주 젊으신 분인데 말이야 한 20년은 늙어진 것 같다 막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하여튼 그분이 댓글에 시달리고, 댓글에 시달리는 건 또 이제 뭐 인터넷이나 이걸 안 보면 상관은 없는데, 그게 아니고 이제 그 찾아와서 괴롭힌다네. 찾아와서 그 가게 찾아와가지고 막 안 좋은 말을 하는가 봐. 아니 그런 말이 이제 뭐 보도가 되고 이렇게 하면은 그 민주당 민주당 그게 뭐야 그 동향 파악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. 그런 거는 다음에서도 날 정도고 이런 것이 뭐 나도 그런 것을 보도를 보면서 알았는데, 그러면 당연히 그 민주당 대표위원 대표지. 저 얼마 전에 이해찬이 가다가 지금은 이제 이낙연이 가는데, 그런 사람한테 보도가 되고, 또 청와대에서는 하는 일이 뭐고, 그 사람들 많이 있잖아. 동향 보고 하는 사람들. 아니 그 사람들 그 대통령에게 직보를 하든지 해야지. 그거를 해가지고 말이야, 내가 그 책임자라면은 그 찾아와서 괴롭힌 사람이 있으면 말이야, 참 옛날 같으면 참네. 삼족을 뭐 멸할 수는 없잖아. 지금 어떤 사람 말이야, 우리나라 역사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구족을 멸한다 이러는데, 되게 혼을 내야 된다고.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이라면은 내를 지지하는 게 아니다 말이야. 내를 지지하는 것 같으면 그런 말을 해서 되겠느냐고. 그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말이야, 거지 같다는 말을 할 수가 있지. 그런 사람들 말이야, 뭐 악성 댓글 단 사람들 이거 찾아가지고 엄벌을 채버려야 된다고. 내가 대통령 같으면 말이야, 거기에 관계되는 경찰 공무원들한테 지시를 하겠어요. 이 댓글을, 악성 댓글 단 사람들 찾아가지고 엄벌을 채버리란 말이야. 그렇게 찾아내는 사람한테는 한 2계급 3계급 특진을 시켜버리겠다고. 9급으로 간 사람은 바로 6급으로 말이야. 6급 같으면 3급으로 이래 주보라고. 한 2단계 3단계 특진시켜, 1단계만 특진시킨, 한 단계만 특진시켜주도 말이야 눈이 벌겋게 설치. 근데 3단계 해보라고. 찾아낼 거 아니야. 그리고 엄청난 그런 벌을 줘야 되는 거야. 그거 찾아와서 괴롭히는 사람들은 이거는 엄청 크게 상하는 벌을 줘야 돼. 왜 사람을 표현할 수가 있지? 왜 그 사람을 찾아와서 괴롭히느냐고. 왜 그런 사람을 말이야, 대한민국에서 그런 사람을 그냥 행동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이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고. 그 사람이 무슨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있다고 그러잖아. 그런 걸 민주당 대표나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를 해가지고 거기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? 굉장히 내가 보고 진짜 일반 시민이 말이야 불안을 느낀다고. 그래가지고 되겠느냐 말이야. 나는 허경영 총장님을 지지하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. 그리고 이번 2020년 4.15 총선에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본선까지 가서 끝까지 완주한 사람입니다. 그러면은 허경영 총장님을 지지하는 사람 틀림없잖아요. 지지 않을 것 같으면은 국회의원 무보수고 명예야 아마 두 번째 세 번째 떠나더라도 무보수고 자기 돈 써가지고 자기가 나가는 거예요. 단돈 1원 한 장 당에서 지원받은 거는 없어요. 여성분들은 약 한 1,000만 원, 1,000 얼마 정도, 1,000만 원 조금 넘을 금액을 성인지 예산, 거기서 똑같은 성인지 예산 말이야. 그럼 거기서 돈이 나왔던가 봐. 그래가지고 8억 얼마 4천인가 나와가지고 그것을 여성 후보 N분지를 해가지고 한 70여 명 되죠.
해가지고 한 1,000만 원 정도 이렇게 1,000만 원 조금 넘게 이렇게 다 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받은 것도 뭐 영수증 그 정리한다고 엄청 애먹었는가 봐요. 근데 우리는 단돈 1전 하나 그런 걸 지원받은 게 없어요. 그래도 나가는 거야. 왜? 독립운동 하는 사람이 말이야. 무슨 봉급받고 말이야. 수당받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가느냐고. 요즘 뭐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 자기 그 후손들한테 이렇게 뭐 얼마씩 주려고 하는 뭐 주는 것이 있는 모양이던데 내 후손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나간 사람이 있겠어요?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기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말이야 독립운동 했잖아. 지금 이제 허경영 총재님을 지지하는 것은 우리가 그 독립운동 하는 것보다 100만 배, 1000만 배, 억만 배 더 중요한 일이라고. 근데 무슨 돈을 그 자기 돈 써가 나갈 수도 있지. 어쨌든 지지를 하고 있는데 나는 그 지지하는 것이 뭐 여러 사람들 있지. 이래 보면은 뭐 지지하는 사람들 거리라든지 뭐 자기 천태만상이잖아. 뭐 꿈에 어떤 뭐 자기 뭐 총재님을 만나가지고 또 어떻게 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픈 병을 물론 나도 이제 아픈 것도 나은 그런 것도 있지만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경로를 통해서 총재님 말씀을 이제 듣고 우성재라 그러죠. 소울음 소리를 듣고 이제 그 인연이 되어서 총재님을 따르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죠. 그리고 일단 총재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이 우주에서 가장 그 소중한 가르침이다 이 말이에요. 지금 가르침 중에 가르침이라고. 참 그러니까 그걸 한번 듣고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내 인생의 낙이라고 하는 것은 허경영 총재님의 강의 듣는 것이 야말로 내한테 있어서는 가장 인생의 낙이다 이렇게 이제 돼 가지고 총재님을 지지하게 되고 또 이제 회원 가입을 하게 되고 또 이제 당비도 내게 되고 또 이제 그렇게 이제 쭉 하다 보면 그 모임에 어떤 간부 역할도 하게 되고 막 그런 거예요. 지금 그러고 있는 중 아니에요. 근데 내 같은 경우에는 저는 내가 몇 번 내 과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기독교를 아주 열심히 했다고. 그러니까 뭐 얼마나 했느냐. 참 아까 내가 초창기에 다 문제를 본다는 그런 말을 했지만은 역대 뭐 가톨릭에 보면은 뭐야 교황이라고 있잖아. 교황 밑에 추기경 신부 또 개신교로 보면 프로테스탄트 말이에요. 기독교로 보면은 같은 뿌리잖아. 가톨릭에서 기독교가 나왔는데 그 기독교에 보면은 목사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. 목사 그 밑에 보면 장로, 권사, 집사 이런 사람들도 있고 보면은 대한민국에 보면은 말이야 김영삼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 뒤에 군대 보면은 별자리 있잖아. 대령 위에 별 원스타 투스타 이랬는데 대령은 별 하나 달기를 원하고 하나는 2개 달기를 원하고 소장은 중장 되기를 원하고 중장은 대장 되기를 원하잖아요. 그 별을 달 때 이명박하고 김영삼 두 대통령이 있을 때는 아마 기독교인이나 교회를 잘 나가시는 분이 장성 진급하는데 아주 유리했을 거예요. 아마 그건 거의 틀림없어요. 그걸 보면 장군들 중에도 교회 나가시는 분이 많잖아요. 다 그랬는데 그 기독교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를 또는 천주교라고 하는 카테고리에서 나는 중력에서 벗어난 사람이라고.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소상한 이야기를 내가 하고 싶다고요. 하고 싶은데 차마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. 좀 소상하게 디테일하게 좀 이거 이야기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야 돼요. 그냥 내가 뭉뚱그려서 그러잖아. 기독교의 중력으로부터 벗어났다. 현재는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해요. 좀 디테일하게, 좀 세밀하게 좀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아까 요즘 시세가 어떻습니까? 재래시장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 물었을 때 거지 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그 사람 엄청 시달렸다고. 그러듯이 나도 시달리게 돼요. 엄청 시달립니다. 기독교로부터 기독교인 또는 무슨 가톨릭 이런
이런 계통으로부터 시달리게 돼요. 그러니까 나는 말을 함부로 안 해요. 그냥 디테일하게는 하지 않습니다. 그냥 뭉뚱그리 가지고 가톨릭 이 선천 종교로부터 벗어났습니다. 그렇게 이야기해요. 기독교의 고뇌 끝에 가서 이제 불교를 이해하게 됐습니다. 여러 이야기를 해야 돼요.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면 이제 또 강정산이 있어요. 내가 몇 번 이야기하는데 강정산에 대해서도 내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. 강정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이야기한 사람 중에 깜빵 간 사람이 있어요. 그럼 그 사람이 이제 깜빵에서 뭐 나오잖아요. 나오면은 또 잡아넣어 버려요. 저 두 번째, 세 번째 어떤 거를 기소를 해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참 그 세밀하게 이야기를 못해요. 이것도 얼버무린다고요. 그래서 이 디테일하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이 사람이 완전 깜빵에 가버리고 또 이 사람 말을 믿을 수 없도록 뭐 해킹 같은 걸 해가지고 이 사람은 그렇잖아요. 뭐 참 진짜 아이고 참 내가 진짜 무슨 말을 못 하겠네. 때가 안 돼가지고. 그래서 나는 그래서 이걸 뭉뚱그려서 이야기한다고.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강정산에 대한 그런 디테일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참 그런 게 있습니다. 그게 요즘 보면 주택조합이라고 있어요. 주택조합이라고 있는데 주택조합에 대해서 피해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. 요거 나중에 그 새 정권 들어서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것을 총재님에게 보고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 이야기를 내가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주택 조합에 대한 것을 해가지고 참 진짜 순수한 서민들 피 빨아먹고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런데 지금 현재도 그런 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. 있어요. 거기서 피해 당한 사람은 남한테 남사스러워서 이야기를 안 합니다. 유튜브 치면 다 나오잖아요. 세밀하게 나와요. 그런 게 있어요. 남사스러워서 이야기 안 하는데 지금도 그런 거 버젓하게 모델하우스 분양 공고 내가지고 이렇게 해요. 그럼 거기에 당한 사람은 말을 안 하잖아. 속으로 씁쓸하게 생각하고 그냥 혼자 말아버리잖아요. 아이고 참 비밀을 품은 당신은 하여튼 강정산의 말의 핵심 결론은 아까도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불교의 핵심은 불교에는 뭐 경전이 오죽이나 많습니까? 천수천왕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 대비심 대다른 예청 이래가지고 천수경도 있고 말이야.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그리고 부처님의 그런 석가모니의 그 가르침에 대해 엄청 많잖아요. 많지만은 그 많은 것을 딱 한자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마음이라고. 마음은 일체 유심조단 말이야. 그렇게 하듯이 강정산에 대한 가르침의 핵심은 자기 사후 40년 뒤에 나보다 훨씬 더 큰 내 스승님이 나오신다 이거예요. 그것을 노스트라다무스가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가지고 이 우주의 목적을 완성시키러 온다. 이분이단 말이야. 이분이 바로 허경영 총재님이시다 이 말이에요. 그 강정산의 결론은 허경영 총재님이 오신다는 거. 그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그 말을 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 단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. 거기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러면 엄청 많이 할 수 있지. 어떤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4시간, 6시간, 10몇 시간, 20시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 압축하면 그 한마디가 결론이라고. 그것을 모른다 그러면 강정산에 대해서 공부를 헛공부한 거단 말이야. 근데 이런 디테일한 이야기, 더 세밀한 이야기는 여기서는 못해요.
이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고. 아까도 말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사람이 말이야. 상인한테 가가지고 찾아가서 그 위협을 주고 말이야.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. 이거는 정치판이고, 종교계는 그보다 더해요. 살벌합니다. 살벌해요. 살벌합니다. 그러니까 참 진짜 내가 거리에 가보면 말이야, 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해가지고 뭐 전도하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거 보면 속으로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. 예수의 참뜻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요.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러면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 내가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어요. 자세하게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직자들 다 뿔안치 놓고 아마 집합시켜 놓고 내가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다 대가리가 바로 깨진다 이 말이야. 그럴 때가 있어요. 그래, 오늘 지금 꿀쌤이라고 아침에 그 유튜브를 하나 보았는데, 지금 이 현세 돌아가는 걸 보면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. 이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시고 나아가서 이제 세계를 통일하신 이렇게 세계 황제가 되시는 거는 뭐 결론은 이미 나와 있는데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그래 될 것인가, 그것이 이제 궁금하고, 그 다음에 이제 4.15 총선의 부정이 과연 어떻게 밝혀질 것인가, 언제 밝혀질 것인가, 이것이 상당히 궁금하죠. 나는 뭐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해봅니다. 일단 그 대한민국 대통령 되기 이전에 그 전 단계로서 이제 서울시장 이제 보궐선거에 이제 출마를 하신다고 하니까 반드시 이거는 이제 서울시장이 이제 되시는 거죠. 대신으로서 언론에 이제 각광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. 그럼 보도를 안 할 수가 없지. 지금은 허경영 희연만 해도 말이야, 전부 다 언론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보도를 안 하잖아. 설령 보도를 한다 하더라도 아주 나쁘게 표현한다고. 특히 조선 TV의 세븐 이 제작자들 말이야. 이 PD 머릿 속에 그 사람들의 그 사고 방식이, 머리에 그 두뇌가 내가 다 잘 안다고. 그런데 그때는 이제 보도를 안 할 수가 없다고. 그럼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이 어떻게 이제 서울시장이 되시는가. 이제 이건데, 그 꿀샘 거기서는 말이야, 이재명 그 도지사는 인지도가 있잖아요. 우리나라에서 뭐 이재명 도지사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지. 뭐 이재명이 하면 경기도지사, 옛날에는 성남시장, 그리고 뭐야 김부선인가, 뭐 영화배우하고 영화배우 그 사람이 KBS 나와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막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나는 뭐 그 진실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. 이 사람 말대로 뭐 이것 같고 저 사람 말대로 뭐 저 말 같고 이러니까 나는 솔직히 지금 이 순간까지도 뭐 김부선과 이재명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뭐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. 여하튼 간에 확실하게 이분은 그 대한민국 사람이 잘 아는 사람이라고. 경기도지사 이재명 모른다 이러면은 그 뭐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잖아요. 그리고 이분은 또 나름대로 진짜 그 어떤 사람 보고 뭐 자기 형수한테 말이야, 정관용 씨가 그러더라고. 자기가 정관용 자기 유튜브에 나와서 직접 이야기를 한 거니까 이거는 한 거는 또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. 정관용 씨는 그 이재명 도지사가 말이야, 자기 형수한테 욕한 걸 가지고 세상에 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막 그렇게 하지만은 오죽하면 또 이것도 말하기가 좀 그렇네요. 나는 다 이해합니다. 그 이재명 도지사님의 심정도 이해하고 그분의 그 재수씨는 아직 있잖아요. 그 재수씨의 그 가족들의 입장도 이해를 하고 다 이래도 이해하고 저래도 이해하고 다 이해합니다. 근데 그 욕한 걸 가지고 아니다, 이재명은 노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사람이 일부분만 본 것이죠. 사람을 전체로 봐야 되잖아요. 안 그래요?
전체를 보면은 그래도 뭔가 정말로 그 참 신선하게 국민을 위하는 그런 뜻이 있잖아요. 그리고 허경영 총재님을 가장 존경한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. 근데 이분이 정말로 이제 그 뭐 민주당을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탈당을 해가지고 뭐 국회의원 몇십 명을 데리고 탈당을 해가지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허경영 총재님을 이렇게 지지하는 한다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. 그런 말이 있어요. 그런데 하여튼 뭐 그렇게 돼가지고 이재명 도지사가 뭐 허경영 총재님을 열렬히 지지하는 선언을 하고 이렇게 해서 뭐 서울시장님이 됐을지 안 그러면 뭐 전혀 그런 것 없이 되실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. 그러나 확실하게 굉장히 큰 바람이 불어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이렇게 서울시장이 이제 되실 거예요. 되시는데 이제 어떤 이거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니까 이렇게 진짜 그 이때까지는 정치권에서는 이분을 뭐 참 이렇게 언론에서 이제 참 쉽게 말해서 부시 대통령 만난 것도 가짜다 그렇게 했으니까 이거 참 진짜 뭐시 그거로 최근에 하고 트럼프 대통령 만난 것도 보도도 안 하잖아요. 기존 뭐 지상파에서 보도 안 하잖아요. 그런데 여하튼 간에 이게 바람이 불 거예요. 이거는 하늘이 계획한 것이니까 누가 바로 우리 정치 읽기 그 박상훈님처럼 그 하늘이 계획한 그 프로젝트니까 이는 엄청나게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. 백궁에서 또는 역사의 이면에서 아담 스미스의 말대로 보이지 않는 그 손이 작용을 해서 하여튼 그 서울시장 선거에 어떤 분은 그래요. 이번에 뭐 부정선거가 또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? 이러는데 압도적인 차로 이기면은 부정선거를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광주 같은 데는 부정 뭐 사전 선거 할 때 QR코드는 써니 안 써니 뭐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. 거기는 그 미래통합당이었죠. 지금은 국민의힘이지만 그 사람들이 아예 그거는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데는 조작할 필요가 없는 거죠. 사전 선거에 뭐 조작을 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하는 것은 좀 아슬아슬한데 좀 몇백 표, 몇천 표 차이로 1, 2천 표 차이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근소한 그런 지역에서는 이렇게 부정선거를 할 수 있지만은 압도적인 차이 있을 때는 부정선거가 할 수가 없어요. 그렇듯이 서울시장 선거에 할 때는 어떤 변일이 날 겁니다.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로 해가지고 정말 심각하잖아요. 가게 장사 안 되잖아요. 그런데 이게 점점 더 심해져야 되는 거야, 이게. 물론 이것은 엄청난 영광을 위해서 고통을 겪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여름에 뜨거워야 곡식 입고 말이야. 겨울에 추워야, 겨울은 추워야 되잖아요. 그렇듯이, 이 허경영 총재님께서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런 고통이 있어야 된다, 이 말이야. 여하튼, 뭐, 이재명 도지사가 지지를 할지 안 할지, 허경영 총재님을 공개적으로 지지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, 여하튼,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손이 작용할 거고, 그렇게 해서 이제, 언론에, 서울시장이 되시고 나면은 뭐, 언론에 연일 이제, 허경영 총재님을 께서 이제 전 국민들이 이제 보게 될 것이고, 어제 총재님께서도 인터뷰에서도 이야기하셨다시피 전국적으로 경상도, 전라도, 뭐 광주, 부산, 대구, 대전 전국적으로 말이야 허경영 총재님께서 빨리 하루 속히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데모가 광화문 광장에 이렇게 휘몰아칠 거다 이 말이야. 그런 것을 이제 내년에 보게 되고 경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래서 이제 추대를 빨리 이제 하는 방향으로 아마 갈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어제 그 민경욱 의원이 그 트럼프 대통령을 뭐 만나가지고 1시간 이야기했니 안 했니 아직까지는 내가 확실치는 않는데 그러나 이제 그것을 지금 이제 그것을 언제 이제 드러나느냐 그거 완전하게 드러나고 언론에서 보도하면은 그는 이 정권이 바로 끝나버립니다. 3.15 부정선거와 거의 같은 거니까. 그러나 그것을 언론에서 이렇게 과연 할까? 또 미국에서 지금 이제 중국과의 한판 이 전쟁을 앞두고 지금 우리 한국하고 북한하고도 이렇게 잘 그 총력을 힘을 합해가지고 중국을 찔러야 되니까 묻지는 게 무슨 급선무다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를 이렇게 떠벌리게 되면 이게 이제 이해덕시를 안 따지겠어요. 그래서 하겠지만은 내 생각으로는
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고 나신 이후에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공수처를 통해서 3,000명의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시킨 고위 공직자 및 언론사에 종사한 사람들, 거기서 참 진짜 그런 사람들, 그리고 전직 문교부 장관들 교육을 잘못시켰잖아. 그리고 부익부 비늘편을 만든 그런 사람들 3,000명을 이렇게 특수 교육대로 보낼 때는 그 공수처법을 통해서 아마 할 것 같고, 그 다음에 국회의원을 싹 물갈이를 해야 되니까 이것은 이번 2020년 4월 15일 선거가 정말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을 이제 뭐 공개가 되면은 어느 누구라도 이것을 재선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가 된단 말이에요. 그리고 될 때에 한쪽으로는 3,000명을 이렇게 정치 교육대로 보내고, 또 한쪽으로서는 불법 지하 화폐 변경을 통해서 불법 자금을 이렇게 수수한 사람들의 그 돈을 약 1,000조 원을 이렇게 마련하고, 또 그 다음에 양적 완화 1,000조 원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국민 18세 이상 1인당 뭐 지금 뭐 100만원 200만원 이게 애들 장난이라고, 18세 이상 1인당 1억을 빨리 주가지고, 그래 되면 국민들이 정말 그때야 이제 비로소 허경영 총재님의 능력을 이제 실감하게 된다 이 말이야. 그렇게 될 때 이제 4.15 총선의 모든 실체가 드러날 때, 아 이거는 재선거를 하게 된다. 그러면 이제 그 국가혁명당 에서 공천을 받은, 원래 이제 나가셨던 분이 막 거의 대부분이겠죠. 그런 분들이 이제 나가서 당선이 돼서 김영란법 이런 거는, 금융실명제법, 상속세법 이런 거는 빨리빨리 폐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.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은. 그리고 징집제 이런 것도 폐지하고 모병제로 이제 법을 바꿔야 되고, 궁극적으로 나아가서는 뭐 우리나라는 뭐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그런 법 이런 걸 없애버리고 새로 법을 제정을 해요. 그래서 국민의 의식주는, 기본적인 의식주는 국가에서 해결을 하는 국민 배당금을 지급한다. 이것이 이제 헌법 제1조 1항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. 그래서 총재님께서 이제 대통령이 되시가지고 이제 뭐 얼마 안 있어서 이제 황제로 등극하시가지고 세계를 마음껏 요리한다 이 말이에요. 아마 중국이 6등분 되고, 지금 제일 전 세계에서 문제되는 나라가 중국하고 중국하고 미국이단 말이에요. 그런 쓰레기지. 두 개 다, 가장 큰 쓰레기가 미국하고 중국인데, 일단 두 개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 중국부터 이제 6조각으로 나눠버리고, 그 다음 미국도 50조각으로 나눠버린다. 그래서 전 세계가 아시아 통일하고 난 이후에 중국하고 일본, 한국은 그 뿌리가 같은 한 뿌리잖아요. 궁극적으로 이제 모아서 한 뿌리니까 거기서 합해가지고 미국을 대적해가지고 전 세계를 평화스러운 나라로 만들 거예요. 지금 뭐 그런 생각이 지금 갑자기 듭니다. 오늘 생각을 간단하게 했습니다.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한평생 그 기독교와 뭐 불교는 중간에 거친 거고, 기독교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자연히 불교를 알게 된 거고, 그 다음에 강정산, 그것을 뿌리를 뽑다시피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. 그래서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. 지금 그 이야기하면 이런 방송을 할 수 없어요. 그냥 강정산의 가르침에 결론만 이야기하는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있나? 예를 들어서 네 예수 안 믿는데 해가지고 무슨 고발하는 사람 있나? 그건 아니잖아. 나는 예수의 그 기독교의 중용으로부터 벗어났다. 그래서 고발하는 사람은 없잖아. 그러니까 막 그렇게 살짝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이제 넘어갑니다. 넘어가는데 언젠가는 때가 가까워져. 가까우면은
참 진짜 여러 사람한테 피눈물 나게 한 사람들은 뭐 그 사람들도 공과 과가 아니겠어요. 공은 닦은 대로 가고 자기가 잘못을 저지른 것은 남의 눈에 정말 피눈물 나게 한 사람들, 그 중에 보면 정치인도 있고 종교인도 있어요. 종교인도 있다고요. 좀 있으면 석 달 뒤에 보면은 뭐 신년사 해가지고 내년 2021년 뭐 신축년을 앞두고 뭐 거대하게 뭐 좋은 날 많이 갖다 놓잖아요. 뭐 참 어떤 내